네, 이번 시간에는 체액 항상성 조절 5번째 시간이고 압수용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삼투수용체 그리고 이번 시간에 공부할 압수용체,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얘네들한테 기능적으로 장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체액 항상성 조절이라는 이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작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압수용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삼투수용체,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입니다. 여기를 뇌하수체 후엽이라고 한다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인 호르몬을 분비해요. 얘네들이 체액 항상성 조절에 기여하는 호르몬이죠. 이거 후엽에서 분비됩니다. 그러므로 후엽을 자극하겠다, 항인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후엽을 자극하겠다, 이건 근본적으로는 번지를 잘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항인 호르몬 분비하는 곳은 후엽이지만 생산하는 곳은 시상하부였고, 생산해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연결로를 따라서 후엽에다가 전달해주면 후엽에서 분비하는 거였잖아요. 물론 지금 당장 분비할 필요가 없다면 후엽에 저장해둬요. 그러니까 후엽을 자극해도 저장했던 게 분비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생산되는 곳, 생성하는 곳, 여기를 자극하는 게 맞죠. 그죠?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1940년대 벤이라는 형님이 키우던 강아지, 시상하부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맥혈의 성분을 변화시켜 본 거예요. 어떻게? 소금을 집어넣은 거예요. 즉 고삼투성 용액을 주입시킨 거예요. 삼투압을 증가시킨 거죠. 삼투압을 증가시켰더니 탈분극이 일어나서 항인 호르몬 생성이 증가하고 분비가 증가했다. 아, 그러면 이 시상하부라는 곳에는 삼투압의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구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삼투수용체구나 라는 거예요. 삼투수용체, 삼투수용기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내가 짠 음식을 먹었다 라고 하면은 삼투압이 증가할 거고, 그러면 갈증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땀을 흘렸다. 그러면 삼투압이 변하나요? 변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려요. 삼투압을 증가시키는 방법, 소금물을 더 짜게 만드는 방법이랑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소금물을 짜게 만드는 방법 뭐죠? 아니, 간단하게 소금을 더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고삼투성 용액을 주입시켰다, 소금을 더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삼투압이 증가했고, 시상하부에 있는 삼투수용체가 이를 감지한 나머지 얘를 생성해서 분비를 증가시켰다. 아, 말 되네. 두 번째는 뭐냐면, 소금은 그대로 두고 소금물에 있는 물 성분 있잖아요. 물의 양, 물을 빼는 거죠. 물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물을 감소시키면 결국 소금에는 변화가 없지만 짜지는 거죠. 농도가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거잖아요. 헤마토크릿이 그런 거 아니에요? 3,000% 안 빠질 거 오늘.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려도 삼투압은 증가하는구나. 이거 안 집어넣었어도 땀을 많이 흘리면 원래 혈액 안에 있는 소금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 건더기의 농도가 증가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삼투압이 증가하는 거고, 삼투수용체는 또 탈분극이 일어날 거다. 아, 그러면 짠 걸 먹던지 운동을 하던지 갈증이 일어나는 건 똑같은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근데 다행이네. 근데 얘가 고장났네. 삼투수용체가 절단났어요. 삼투수용체가 기능적으로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짠 걸 먹던지 땀을 흘리든지 갈증이 일어나지 않겠네.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체액 항상성 조절이라는 거는, 이거는 생존과 관련이 있잖아요. 생존. 그러므로 얘가 작동하지 못해서 항상성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생존도 위협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이거 하나에 의존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이 있어요, 여러분. 심장에 이렇게 동맥인데 대동맥궁이 있잖아요. 대동맥궁, 대동맥활, 이렇게 휘어진 부분. 그리고 온목동맥이 있어요. 이렇게 기초편에 딱 공부했습니다. 온목동맥이 있어요. 여기에 센서가 있어요. 어떤 센서가 있냐면 압수용체라는 센서가 있어요. 대동맥궁, 대동맥활 다 같은 얘기예요. 에어틱 아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온목동맥에도 하나가 있어요. 예. 이 센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압력을 감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소금을 더 집어넣은 거는 얘네들이 감지를 못해요. 근데 물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압력이 떨어져요. 압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국엔 뭐냐면 혈압이 떨어진 거예요. 혈압.
물이 감소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물이 증가하면 혈압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 짠 거 먹지 말아라. 짠 거 먹으면 물 먹게 되니까 그러면 혈압이 증가하잖아요.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혈관 운동이 변화한다라고 사실은 표현을 합니다. 약간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압이 감소하죠. 그걸 얘네들이 감지해요. 혈압이 감소한 걸 이 압수용체에서 감지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감지 장치죠. 이걸 누구한테 전달하냐면 되뇌에게 전달할까요? 되뇌가 체액항상성 조절에 기여를 해요? 아니죠. 물을 마시는 건 맞지만 물을 마시기 이전의 과정은 되뇌가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되뇌한테, 이 정보를 되뇌한테 전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손에 운동신경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다가 줘요? 아니죠. 바로 뇌줄기예요. 뇌줄기 중에서도 중간뇌 있고 다리뇌 있고 여기를 이제 숨뇌라고 하는 거잖아요. 숨뇌 쪽에다가 이 정보를 줘요. 요렇게. 이 정보를 주는 신경은 요거는 이제 9번이에요. 9번. 뇌신경 9번. 혀인두신경이죠. 요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10번 미주신경이에요. 뇌신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요렇게 쭉 가서 숨뇌에게 전달해주면 숨뇌에서 구심성 신경을 통해서 요렇게 시상하부에게 이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갈증이 유발돼요. 아, 그러니까 삼투 수용체가 고장났어도 체액항상성 조절은 가동되는구나. 왜? 생존해야 되니까. 아, 이런 거구나. 제가 시상하부에 준다고 했는데 시상하부, 여기 뇌하수체가 아니라 시상하부에서 항인 호르몬 생산하는 곳을 우리가 시삭상핵이라고 그래요. 시삭상핵, 수프라옵틱 뉴클리어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 정보를 주어요. 그러면 탈분국이 일어나가지고 항인 호르몬 생성해서 분비한다 라는 얘기죠. 아, 이런 거구나 까지 합니다. 오늘 좀 길었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